이번 사연은 며느리들에게 막말이나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시아버지에게 동서와 함께 영 끊겠다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동서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거지 취급을 하며 소리를 질렀더니 시아버지가 사과를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서에게 화를 내시던 시아버지가 제 의견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연 끊었습니다. 시동생네도 시댁과 연 끊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이었는데 속이 시원해요.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도 싹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의 처량함을 보게 되겠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잘못이 많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분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독이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시댁 근처에 집을 알아보시고는 저희에게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태도였고 거의 강제였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 집에서 살다가 아이 낳고 이사를 하게 되면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이사를 나오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생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1,000만 원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집은 동선의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신혼 때 주말에 친정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길래 저희는 친정에 있어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집 식구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친정에 가 있냐? 친정에 갈 때도 나의 허락을 받고 가야 하는 거다. 시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시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에게 네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니? 이러셨어요. 이때 일이 정말 두고두고 생각나고 제 속에서 천불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결혼식하고 2달 지나고 나서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말 그대로 난리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안부 전화를 자주 안 하는데 그런 가정교육도 안 시키고 딸을 결혼시킨 거냐? 며느리 도리 모르고 버르장머리도 없어서 며느리를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보내지도 말아라.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당황해서 듣기만 하고 별 말씀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에게 얘기를 듣고 저희 아빠가 다음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저희 아빠는 내 딸이 뭘 잘못한 게 있냐? 말해봐라. 내 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트집을 잡고 밤에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찾아가겠다.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우물쭈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기를 넘겼대요. 저희 아빠는 시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는데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무섭긴 했나 봐요. 주말에 시댁에 방문하려 했는데 전날 시아버지는 전화로 소고기 등심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올 때 빈손으로 오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갔어요. 빈손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뭐라도 사가지고 간 적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아버지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 속에서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다이아 반지를 받긴 했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이아 반지를 꼭 해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기어코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저에게 꼭 다이아 반지만큼은 해주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반지는 남편 돈으로 한 것이었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기어코 다이아 반지를 해준 이유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다들 다이아 반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저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준 것이었고 저희 남편 돈으로 해준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발상을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나고 했던 사촌동생도 아니고 해서 남편은 그 사촌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촌 결혼식 전날이 되어서야 저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한파가 왔다고 뉴스에서 떠들썩할 때였거든요. 저는 임신 중이니 남편이 사촌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갔다 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시댁에 가면 저를 못 본 척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희 시아버지가 왜 저러는 줄 정말 모르냐? 이러시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촌 결혼식에 안 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날 너무 추워서 임신한 몸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하니 시어머니는 차 타고 와서 결혼식장에 오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저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친정은 너무 멀어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못한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했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뜬금없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애는 엄마가 봐야 하는 것이라더군요. 남들을 어떻게 믿고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하시며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으니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일했어요. 그랬던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희 동서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더군요. 시동생 결혼할 때 동선의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를 해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빌라는 안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 동서의 부모님이 해준 빌라는 5억 가까이 됩니다. 시동생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빌라를 해오는 건데 뭘? 이러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빌라 한 채에 5억 정도 할 텐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시동생 결혼하고 동서는 바로 아이 낳고 주부로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나니 시아버지는 동서가 일을 안 해서 막내 아들이 혼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고 하시더군요. 동서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생각이 드니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시동생 부부도 왔는데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지금 어떻게 일을 나갈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냐 하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집 때문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지만 시동생은 대출이 없으니 시동생 외벌이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냥 시비를 거는 거죠. 일하는 며느리한테는 일하지 말아라. 일 안 하는 며느리한테는 일해라. 이러시는 걸 보면 시아버지는 그냥 며느리들에게 생트집을 잡는 사람인 거 아닐까요? 동서가 시아버지에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셨어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던 시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제 의견을 묻길래 저는 동선의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으니 동선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시아버지 눈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동선의 부모님이 5억짜리 집을 해주셨으니 동서는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부모님도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근데 동서에게 지금 일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또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은 나중에 1억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시동생 결혼을 핑계로 말을 바꿨다. 근데 시동생 결혼할 때 아버님은 시동생에게 해준 것도 없었다. 동서는 집을 해온 며느리인데 그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못할 짓이다. 고마운 사람에게 되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뭐라고? 이러시기만 할 뿐 말을 못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안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말 바꾸고 기분에 따라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그만 올 것이라고 했죠. 만약 남편이 싫다고 하면 저는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나오면서 시아버지 눈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면 평생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두 분 서로 의지하시고 잘 사세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 동서도 앞으로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말했대요. 내가 결혼할 때 집 해온 거 가지고 유세 부린 적도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유세도 부리고 지원도 조금밖에 안 해준 시부모님 원망도 하고 그럴 걸 그랬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평생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다네요.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는 시동생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싹싹 빌었대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드리고 또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동서의 부모님이 동서를 설득해서 동서가 시동생에게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시동생은 동서 눈치를 보며 산다고 해요. 그리고 동서 아버지는 저희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다네요. 아들 결혼할 때 1,000만 원밖에 못 해준 주제에 집 해온 며느리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시아버지는 동서 아버지께 사과를 했답니다. 시댁과 연 끊고 지내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아봤더니 시어머니는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분명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했으니 앞으로도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버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아니에요. 두 분이 똑같은 사람들이고 두 분이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두 분이 서로 이해하고 사세요. 이렇게요. 제가 이번에 시부모님에게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시아버지는 아마도 제 탓을 했을 거예요. 맏며느리가 바르지 못하니까 둘째 며느리도 보고 배운 거다. 이러면서 시아버지는 제 탓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부모님과 계속 마주치고 살다 보면 제가 단명할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안 보고 살기로 해서 속 시원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시부모님과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려고요. 뭐 이따위 인간들이 다 있나요? 지들은 사람이고 자식과 며느리들은 지들이 키우는 가축인가요? 이런 미친 것들과는 어우러져 살려면 내 수명을 단축시키게 될 것 같네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불쌍한 척하면 마음 약해지지 말고 또 한 번 사이다를 날려주세요.